우리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밝은 별들부터 손가락 끝 피부 속 원자의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채우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호흡하며 그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 호흡과 물질의 심연 속 양자 도약마다 에너지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물론 학교에서 간단한 방정식을 배웠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음악을 공기의 진동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그 안에 마법은 어디에 있는가?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가? 에너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에 속한 다른 무엇인가의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대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마치 누군가 현실의 가면을 벗겨낸 듯 모든 것이 기이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가 단순히 방정식의 일부가 아니라 공허의 진동일 수도, 순수한 정보의 섬광일 수도, 장창의 상태일 수도, 혹은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한 말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태어난 환상일 수도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가장 공허한 공간의 한 점에서도 계속 끓어오르는가? 그럴듯하게 들리네, 동의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설명이 아니라 교묘한 속임수다. 마치 생명이 번식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영혼은 사라진다. 우리가 에너지를 말할 때 뭔가 활동적인 것이 떠오른다. 햇빛, 폭발, 속도, 열, 전기. 에너지는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정지 상태에, 공허 속에, 무불약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물질도 입자도 사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속성, 속질, 방정식 속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과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상자에 담을 수도 없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기이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예시 몇 가지를 들어보죠. 경사진 곳에 놓인 돌은 잠재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움직임도 열도 없이 중력장 속에 위치일 뿐이다. 그러나 떨어지면 그 에너지는 막을 수 없다. 제로점에 위치한 양자 입자는 완전히 고요하지만 여전히 에너지를 지닌다. 왜일까? 양자 세계에서 무, 우조차 진정한 무, 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흐를 수 있다. 운동 에너지는 열로, 빛은 전기로, 질량은 순수 에너지로 변한다. 때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진공에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 진동에서 그러하듯이요. 여기서 특히 이상한 점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결코 무에서 생겨나지도 무로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우리의 제한된 관점 체계에서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우주 모델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는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파생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더 깊은 무엇의 결과물일까? 2023년 MIT 이론 물리학자 그룹은 에너지가 근본적 존재가 아니라 다차원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즉 우리가 3차원 인식이라는 좁은 틈새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지 못하는 것일 뿐, 마치 훨씬 더 큰 무엇의 그림자처럼 말이다.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단지 편리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아래에는 무엇이든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필드, 정보, 공간의 곡률, 심지어 수학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 입자, 질량, 물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고 말 그대로 세계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그곳에 필드를 발견할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밀이나 자력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무엇인가. 장은 입자들이 연기하는 배경이 아니다. 그 자체가 무대이며 에너지는 그 위에 진동이다. 물리학에서 장은 온 우주를 포괄하는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다. 각 입자는 그 바다들 중 하나에 일어난 물보라, 교란, 미세한 파동에 불과하다. 전자는 점이 아니라 전자장의 교란이다. 광자는 전자기장의 진동이다. 힉스 보소는 글쎄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힉스장에서 문자 그대로 태어났다. 이 장들은 비어있지 않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도 진공 속에서도 장들은 계속해서 진동한다. 이것은 잡음이 아니며 오류도 아니다.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변동 속에서 에너지가 탄생한다. 우리가 무로 상상해온 진공은 사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스토브 위 냄비처럼 끓어오르는데 단지 양자 수준에서일 뿐이다. 이것이 소위 제로 포인트 에너지이며 가설이 아닌 측정된 사실이다. 그 영향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는 공허가 만들어내는 힘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대 이론의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아이디어 중 하나가 등장한다. 에너지란 장의 국소적 상태다. 즉 에너지는 자체적인 실체가 없다. 장이 교란될 때 발생한다. 무언가가 날아들어와서라기보다 기하학적 구조 자체, 장의 구성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2022년 CNA의 물리학자 그룹은 논문을 발표하며 에너지를 보편적 메커니즘이 아닌 시공간 맥락에서 장기하학의 국소적 효과로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즉 에너지는 대상이 아니라 상황이다. 호수에 돌을 던져야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에너지는 장이 이동하거나 늘어나거나 뒤틀릴 때 나타난다. 잠시 상상해보자. 모든 물질은 단순히 장 표면의 패턴이며 에너지는 이 표면이 얼마나 강하게 어떻게 휘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다. 마치 매끈한 식탁보 위에 돌출부 레리프와 같다. 식탁보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자는 보인다. 에너지는 현실의 주름이다. 현대 양자장 이론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장과 그 에너지 상태다. 이는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장과 그 진동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없다. 나머지는 모두 결과물이다. 만약 에너지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라면 비유도 은유도 아닌 문자 그대로 힘이 아닌 데이터, 예를 들어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솔직히 불편한 역설에서 시작되었다. 블랙홀, 특히 호킹의 정보 역설이다. 무언가가 블랙홀로 떨어지면 그 물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정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양자역학과 모순된다. 1974년 호킹은 블랙홀이 증발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의문은 남아있었다.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에너지이거나 적어도 동전의 양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장 강력한 농어 중 하나는 1961년 제창된 란다우어의 원리다. 이 원리는 정보 한 비트를 파괴하는 데에는 반드시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즉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조차 단순히 파일을 가져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열, 엔트로피, 에너지를 수반하는 물리적 행위다. 문자 그대로 디지털 정보에는 줄 단위의 대가가 따른다. 여기에 두 번째 연결고리를 추가해보자. 1990년대 호프만과 사스킨드가 제안한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공간 내부의 모든 정보는 그 표면에 인코딩될 수 있습니다. 마치 현실이 3차원 영화가 아니라 내부로 투사된 2차원 영화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영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즉 우리가 내부에서 관측하는 모든 에너지는 경계면의 정보 상태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 IBM과 MIT 연구진은 에너지, 엔트로피, 계산 복잡성을 연결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의 주요 결론은 시스템이 더 조직화될수록, 즉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그 에너지 구조 내 정보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닌 현실 장치의 코딩 언어가 된다. 마지막으로 양자 중력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휠러가 제안한 베이트 이론의 핵심 개념, 그것 IT를 살펴보자. 그는 기본 입자부터 시공간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진적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예 또는 아니요, 0 또는 1. 존재는 무우에서 탄생한다. 즉 태초에는 물질이 없었고 정보만이 존재했으며 이 정보는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괄했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단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화되고 압축되며 암호화된 지식이다. 잠재력, 가능성,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장이 변동할 때, 입자가 가속될 때, 공간이 휘어질 때 그것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형할 수 있는 정보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에너지를 말할 때 보통 움직임, 진동, 충격을 상상한다. 하지만 만약 에너지가 전혀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것이 형태이되 기하학적 형태가 아닌 위상학적 형태라면? 만약 에너지가 단순히 공간이 어떻게 뒤틀리고 접착되고 스스로와 묶여 있는지의 결과라면? 위상수학에서는 물체가 얼마나 늘어나거나 압축되거나 변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그것이 어떤 구멍, 매듭, 뒤틀림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스스로와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시작된다. 일부 입자, 심지어 장창조차 물질적 대상이 아닌 공간의 위상학적 결함이다. 직물 자체를 찢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미세한 매듭들, 예를 들어 솔리톤과 인스턴톤은 장내의 기묘한 안정구조로 단순히 위상학의 특성 때문에 붕괴하지 않는다. 장이 특정 매듭으로 묶여 존재하기 때문에 풀려나면 대상 자체가 파괴된다. 이러한 구조의 에너지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 파동처럼 전파되지 않습니다. 유체 속 소용돌이처럼 고정되어 흩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2023년 플랑크 레거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연구들은 우주 자체가 위상학적으로 비평범한 형태를 가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뒤틀림 특성에 따라 그 안의 에너지 분포는 불균일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 에너지는 입자가 아닌 공간 자체가 뒤틀리고 기하학을 왜곡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기 당흑체 같은 이색적인 것들조차 종종 입자가 아닌 위상학적 솔리톤으로 모델링된다. 즉 그러한 물체를 발견한다면 단순히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에 매듭을 걸어 올리는 셈이다. 순수한 위상학의 영역이다. 이 경우 에너지는 단순히 이 매듭이 존재하는 대가일 뿐이다. 질량을 부여하는 바로 그 힉스 메커니즘의 모델 중 하나도 위상학적 버전을 지닌다. 그 안에서 입자의 에너지는 단순히 장의 진동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전체 장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안정된 위상학적 구조다. 에너지가 작용이 아니라 현실의 형태에서 비롯된 필연성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공간과 장의 뒤틀린 구조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존재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에너지는 자원이 아니라 기하학적 필연성입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들 하는데 암흑 에너지만큼 이를 생생히 증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빛나지도 않고 상호작용하지도 않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주의 전체 에너지 중 약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속하는 공허에 둘러싸인 암흑 에너지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은 1998년 두 독립적인 천문학자 그룹이 이하형 초신성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밝기는 기준점으로 여겨졌는데 즉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관측한 초신성이 많아질수록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는 기존 우주론과 전혀 맞지 않았다. 그때까지 중력이 팽창을 점차 늦춘다고 믿어졌으나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켰다. 따라서 공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했다. 에너지를 지니면서도 일반적인 장, 입자 파동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무언가, 이 기묘한 힘은 암흑 에너지라 명명되었다. 초기 물리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우주 상수, 즉 공간 구조 자체에 내재된 일종의 장력으로 가정했다. 이 용어는 아인슈타인 자신이 제안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를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 부르며 거부했다. 어쨌든 그것은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늘날 그것은 표준 우주론 모델인 람다 CDM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아무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지 모른다. 암흑 에너지가 단순히 진공의 속성이라면 과학에서 가장 무서운 공백 중 하나가 발생한다. 양자 이론은 우리가 관측하는 것보다 10의 120제곱 배나 큰 진공 에너지 밀도를 예측한다. 이는 과학사상 이론과 관측 사이의 가장 큰 불일치다.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재앙이다. 암흑 에너지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본질적 행동을 바꾼다. 소멸하거나 붕괴하지 않고
우주 전체에 스며든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더 많아진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이 점점 증가하여 먼 미래에는 원자조차 찢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일반적인 의미의 에너지가 전혀 아니라면 아마도 그것은 장도, 입자도, 진공 변동도 아닌 기하학의 깊은 속성이나 우리 우주와 그 외부의 무언가 사이의 경계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끈이론 지지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다른 차원이 우리의 3차원 현실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라고 제안한다. 이는 우리가 팽창으로 인지하는 고차원의 투영과 같다. 일부 연구자들은 더욱 대담한 가정을 세운다. 암흑 에너지는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인지하도록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시간, 공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면 앞에 서 있다. 모든 공간이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은하들이 가속되어 멀어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임을 직감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임에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이야기다. 우리가 에너지를 말할 때 그 뒤에는 거의 항상 구체적인 무엇이 존재한다. 입자, 장, 운동, 진동, 상호작용.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구속되어 있다. 공간과 시간 안에서 작동한다. 이 좌표 없이는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제 공간도 시간도 방향도 지속성도 거리도 없이 오직 잠재력, 순수한 원초적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래서 일부 이론은 에너지가 모든 것의 탄생 이전에 존재하는 원초적 상태라고 제안한다. 그것은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간과 시간이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며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한다. 양자 중력 이론, 특히 칼 라벨리의 해석과 그가 제안한 루프 양자 중력 접근법에 따르면 시간은 근본적이지 않다. 시간은 오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답은 이렇다. 에너지는 시간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단순히 상태로서 물질의 가능한 구성과 중력장 사이의 관계로서 존재한다. 즉, 시간성을 초월한 잠재성의 척도다. 이 접근법에서는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시간 없는 움직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다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에너지의 운반체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양자 우주로는 더 나아가고 있다. 일부 모델에서는 우주가 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가 양자 터널링을 통해 존재로 전환되면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우주의 무 속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지만 순수한 에너지 잠재력이 존재하며 어느 시점에 이를 넘쳐 흐르며 우주를 탄생시킨다. 마치 재충전된 배터리가 자발적으로 폭발하는 것과 같다. 다만 배터리가 아닌 존재 자체가 없고 연소가 아닌 빅뱅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에너지는 좌표 없이도 모든 것의 존재를 위한 근본 조건이다. 그것은 세계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자체의 가능성이다.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에너지가 사물이 아니라 관계 불별량,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는 보존 법칙이라고 표현한다. 에너지는 운반될 필요가 없다. 단순히 항상 성립할 뿐이다. 마치 어떤 텍스트보다 먼저 존재하는 문법 규칙과 같다. 즉, 에너지는 존재가 조직화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는 공간, 시간, 심지어 물질과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 위에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보다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아니며 질량과 속도의 기계적 합계도 아니다. 공식 속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현실의 근본적 본질이다. 마치 우주의 소음 속에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신들의 언어를 처음 깨닫는 사람처럼 우리는 에너지가 필드, 양자파동, 공간 구조와 분리될 수 없음을 배웠다. 에너지는 반드시 어떤 것에 속해 있을 필요는 없다. 물질과 장, 시간 그 자체를 생성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정보로 암호화되거나 반대로 공간의 토폴로지 자체에 발생하는 왜곡, 변이, 균열로 존재할 수도 있다. 반드시 가시적일 필요도 없다. 우주의 70%는 본질이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이 부재하는 상태에서도
추상적 잠재력이나 모든 존재 구조의 논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즉 에너지는 기본 입자부터 우주의 기하학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실 차원의 보편적 물질이다. 에너지는 단순히 우주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다. 움직임 자체를 가능케 하는 근원이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내용의 가능성 그 자체를 구성하는 구조이다.